씨앗 부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씨앗이 심겨진다. 씨앗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무 부모로 자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의 길, 이 여정을 밴쿠버에서 저 원초희와 미국에서 정예휘, 한국에서 권종신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초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와는 조금은 다르게 아버지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서로 많이 다를 듯합니다. 내 말이 곧 법이다 하는 아버지부터 존재감 제로인 아버지까지 그 스펙트럼이 참 넓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의 자녀로 자라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계셔도 또한 계시지 않아도 받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상처는 우리를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는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반대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다 상처에 매여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부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연애를 잘했다고 멋진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사랑한다고만 해서 멋진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모두 부부에 대해 또 부모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씨앗부모 매거진에 실렸던 글 중에 아빠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에 참가한 하은이네. 5 멘토와 만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노력하고 변해가는 하은이네 가족의 행복한 변화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객관적으로 아빠의 자질이 얼마나 있나 점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괄호 열고 마음속으로는 아마도 나 같은 아빠가 얼마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괄호 닫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님의 연락을 기다렸다. 기다렸던 소장님의 전화가 왔다. 나만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인터뷰를 하러 온다고 한다. 아내는 나 혼자 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찌한단 말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소장님에게 아내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손님들이 늦게 오시는데 저녁을 비빔밥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내의 말이다. 역시 소장님의 능력이신가 보다. 집에 가보니 아내가 한참 얘기 중인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린다. 자꾸 아내의 눈물이 신경 쓰였는데 소장님께서 아내가 왜 울었는지 말씀해 주신다. 아내의 서운했던 점들은 내 상상을 넘어서서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만 든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잘해준다는 나의 마음이 너무 커 아내를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금만 떼어서라도 아내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죽겠다. 이제부터는 아이들보다 먼저 아내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할 테니까. 아이들도 아빠가 잘 놀아주는 것은 좋은데 아빠가 화를 내면 엄청 무섭다고 한다. 내가 화내는 것에 대해 아내뿐만 아니라 특히 큰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화내지 말자, 참자, 차원을 넘어서야 할 것 같다. 미션 1. 첫 번째, 서로의 호칭 바꾸기. 괄호 열고 아내는 나를 오빠로, 아내에게는 자기로, 괄호 닫고. 두 번째, 출퇴근할 때 스킨십하기.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 둘만의 데이트하기. 아빠의 한마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해보기로 했다. 아이들이 더 챙긴다. 엄마에게는 오빠라고 부르세요 라고 한다.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꼭 스킨십, 스킨십. 한 달에 한 번 둘만의 데이트는 아내의 건강상 무리이다. 두 번째 멘토 한국감성스킬센터의 함규정님을 만나다. 평소에 나는 내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가지고 몇 가지 순서를 진행했다. 내 일상의 감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감정 체크판을 소개해 주셨다. 에너지와 기분을 두 축으로 하는 감정 체크판이었다. 감정이 안 좋고 에너지가 좋을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에서 가졌던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가져갔다간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에 전염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감정을 풀어야 한단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족을 위하여 꼭 방법을 찾기로 했다. 미션 2. 주말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감정의 체크판을 사용하기. 아빠의 한마디. 깜빡할 것 같아서 아이의 감정의 체크판을 사무실 모니터 옆에 붙였다. 아주 좋은 것 같다. 가족들에게 감정의 체크판을 보여줬다. 그런데 시큰둥이네. 이런. 세 번째 멘토에게 놀이 코칭을 받다. 평소에 아이들과 잘 놀아준다고 생각했고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들과 잘 놀아준다는 칭찬을 듣고 있었던 터라 자신만만했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아빠로서 꽝이다. 일전에 가족끼리 게임하는 모습을 녹화했었는데 놀이 멘토이신 이정훈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가족들이 게임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극을 보며 이해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다. 칭찬도 하고 장난도 치고 웃기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는 것이다. 아, 이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로구나. 평소에 내가 거의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었다. 게임을 통해서 가족끼리 더욱 즐거웠어야 했고 아빠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했던 것이다. 미션 3. 첫 번째, 하은이와 함께 개그 콘서트 보기. 두 번째, 하은이를 웃기기. 아빠의 한마디. 하은이가 개그 콘서트를 많이 보고 싶었구나. 아이들이 일찍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고 해서 일찍 재웠던 것인데. 그래, 보여주자. 그나저나 하은이는 어떻게 웃겨주지? 무엇인가 알아가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거 너무 어렵다. 네 번째 멘토에게 학습 코칭을 받다. 이 분야로 유명한 김덕기 선생님과 가족 모두 함께 만나서 진행하였다. 직업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해 보았다. 아뿔싸, 큰아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화배우, 작은아이는 화가, 피아니스트가 되겠단다. 엄마 아빠는 전혀 예술과 거리가 멀구먼.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이 직업 카드를 통해 아이들의 성향을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께서는 공부방과 책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거실에 책장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은 집이 좁아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이사를 가면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빠가 읽어주는 책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못 읽어줄 경우에는 녹음해서 들려주라고 했다. 미션 4. 하은이가 읽은 노인과 바다를 내가 읽은 후 그와 관련된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다. 아빠의 한마디. 아, 어렵다. 문제는 더 난해하다. 세상에 이런 문제는 누가 낸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은이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한다. 그 녀석 참 누구를 닮아가지고. 다섯 번째 멘토와 함께 가족의 꿈 이야기를 나누다.
이화진 선생님이 진행했는데 가족 회의를 통해 아빠, 엄마, 아이들의 꿈을 서로 이야기하고 가족의 꿈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가족 모두가 1시간을 머리를 모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빠가 해주세요 라고 한다. 당장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처음으로 무려 1시간이나 이야기를 했다. 놀랍다. 가족 회의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아빠가 달라졌어요를 마치며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실천 과제를 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중간중간 점검하시는 소장님과 멘토들이 고마웠다. 내가 이것을 왜 한다고 해서 이 고생이람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어디를 가나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얘기뿐이다.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 평소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나만의 생각이었다. 멘토를 한 분, 두 분 만나기 시작하면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다. 아니, 반드시 변해야 한다. 가족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많은 아빠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이 글은 김경중님의 글로 한국 워킹맘 연구소의 아빠가 달라졌어요에 참여 후기로 작성해 주신 글이었습니다.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사랑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고 아이를 낳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함께 기르면서 메말라 가기 일쑤죠. 먼저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되어 그 상황을 이해해주면 조금 마음이 열리겠지요. 그럴 때 저는 함께 성경 안에서 부부의 역할을 공부하며 묵상하고 나누고 실천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더와이즈를 통해 가정에서의 아내, 엄마의 역할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말이죠. 파더와이즈도 있으니 부부가 함께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성경 안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온전한 가정에 대해 가족 모두가 묵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에까지 함께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짧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어머니를 아껴주는 것이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역시 그들의 아버지를 잘 따라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아껴주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따라주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너무 행복한 얼굴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 평생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된 우리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정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가정을 바라보시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 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 중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냐고 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함으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애굽에서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제국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만들어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안식일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끝까지 잘 살펴보면 내가 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내 자녀와 내 종들, 그리고 내 집에 머무는 객과 가축까지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하고 싶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서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와 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지킬 때 7년의 안식년과 50년의 희년을 또한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밭에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제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아시고 법으로 정해주시길 추수할 때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설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고 또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 또한 쉬게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제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나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현아, 패밀리스쿨 하자. 네. 제사장 나라는 살짝 나라는 이웃 사이에 이웃 사이에 나눔과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거룩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너희는 제사장 나라 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니? 라고 물으셨지. 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네. 거룩하라 라고 하셨어. 거룩하라. 너희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누구를 닮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네.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는지 얘기해 줄 거야. 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 네. 뭘 지키라고 하셨다고? 안식일. 안식일. 네. 하나님께서는 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 6일 동안 네. 일하셨어. 네. 그리고 네. 일곱째 날에는 네. 하나님이 쉬셨어. 네. 안식하셨어. 네. 뭐 하셨다고? 안식. 안식하셨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 제사장 나라 백성들아 너희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러셨어. 뭐 하라고? 안식. 그래서 안식하는 거야. 쉬는 거야. 이 날을 일곱째 날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 무슨 일? 안식. 하나님 앞에 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항상 함께 하려면 네. 누구를 기억해야 돼? 항상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특별히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누구를 더 많이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로 사는 날이야. 제사자. 제사자. 제사자는 뭐냐면 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제사자라고 그래. 제사자. 네. 네.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웃이라고 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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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이라고 해. 안식일에 너도 쉬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 하셨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응. 그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야. 네. 알겠니?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지. 응. 그런데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 네.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야 되냐면 그 두 손에다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 재물. 제물은 뭐냐면 네. 하나님께 드릴 거. 제물. 재물. 제물을 가지고 네. 제사를 드려야 돼. 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을 수 있어. 너무 가난해서. 만약에 나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밭에 많아. 네. 밭에서 곡식을 가지고 올 때 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오지 말고 네. 밭에 곡식을 조금 남겨놓고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네. 가난한 사람들이 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네.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워서 갈 수 있도록 네. 밭에 곡식을 다 가지고 오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고 하셨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 맞아.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네. 곡식이 없는 곡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재물이 있어 없어? 가난해서? 없어. 없지. 그런데 남의 밭에서라도 그 곡식을 주워서 가면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러니까 네. 밭이 있고 곡식이 많은 네. 부자들은 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네. 반드시 곡식을 거두어 갈 때 다 가지고 가지 말고
네. 조금 남겨두라고 하셨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사람들. 사람들, 이웃. 이웃들을 네. 사랑하라고 하셨어. 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이웃 사이에 나눔과 나눔과 거룩이 거룩이 있는 나라. 있는 나라. 알겠니? 네. 패밀리 스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엄마와 잘 하던 아이들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작은 간식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약속해주고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 귀현이 목소리가 더 크고 활기차고 대답도 잘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부모님들께서 더 지혜롭게, 더 부지런히 패밀리 스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 곡은 야곱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에 작사 작곡을 하신 김인식 목사님의 곡으로 밝고 경쾌한 리듬이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찬양입니다. 잠시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 이슬. 너는 주린 목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여러분, 사랑하세요.